안녕하세요. 닥터 벤데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한 지승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2014년 10월 27일 신해철 씨가 이제 저는 살해당했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그런 범죄 수술들 이런 척결에 대해서 저 국민청원도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살아남은 사람들로서 지성호 작가님 신해철 씨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기도 싶고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은 이제 그 미궁에서 빠져나오는 느낌이 듭니다. 네네. 요즘 좀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법원도 이것은 사이코 범죄다 결론을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희망의 빛이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끝까지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일반인들 생각엔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형을 살았는데 이게 재수사가 가능하냐 뭐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정확한 죄명으로 처리가 안 된 경우에는 재수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사부재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죄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닥터 벤데타를 비롯해서 대이군 사건이라든지 신해철 씨 사건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이거는 범죄 수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지게 됐죠. 그래서 범죄 수술은 뭐냐? 결국 살인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충분히 재수사를 통해서 어떤 사법 처리 이걸 받을 수 있다. 법을 바꾸거나 특별법을 만들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래서 당연하죠. 특별법이 필요가 없죠. 당연히. 이 범죄 수술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와오다가 아니야 이거 살인이야. 살인죄를 특별히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살인죄를 적용만 시키면 되는 것이죠. 신해철 살인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일반인들 보통 보면 그런 사고가 나면 이제 의료 사고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고 언론에서도 이제 윗밴드 수술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조차도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고하고 사건은 다르거든요. 의미가 조금 다르죠. 네네. 사고는 정상적인 업무 과정 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과실에 의해 벌어지는 걸 사고라고 하고 사건은 범죄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건이에요. 의사들이 설마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저런 짓을 할까라고 몰랐을 뿐이지 이거는 명백히 사건이죠. 왜 사건이냐면 동의 없는 수술이라는 거죠. 마취를 시킨 상태에서 마취 전에 했던 동의사항하고 합의사항하고 전혀 다른 수술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2014년도에 그 동의 없는 수술 그걸 막 쫓아다니고 있다가 그 뒤로 들어오는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거 동의서하고 그 뭐 진료 기록부에 적혀 있는 내용하고 그 환자 유족 측이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전혀 다르다는 거죠. 명백한 거는 이거는 살인이죠. 살인에 맞춰서 다시 그 사건을 재법리 해석을 해야 한다. 그 의사는 왜 동의받지 않은 수술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범죄 수술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의받지 않는 수술을 하거든요. 동의받지 않는 수술에는 두 종류가 있다. 뭐냐면 집도할 의사를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 그리고 적출해낼 장기 혹은 침습할 장기를 바꿔치기.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일종의 사이코 범죄 측면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이제 돈이 목적인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신장이나 이런 거는 떼내면 이식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는 돈이 목적이고 돈이 목적이지만 사이코적인 성향이 이제 깔려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신해철 씨 같은 경우는 수술 결과를 광고용으로 써먹고 싶어하는 결국에는 이제 돈으로 연결되니까. 뭐 대희군 사건이나 동시수술이나 유령수술 이런 거는 순전히 돈이 목적이고. 근데 그 의사 입장에서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 전에 위밴드 수술 받은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선의에 의해서 그랬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의라고 하는 거는 수술을 동의 안 받고 선의로 했다. 이게 양립될 수가 없죠. 동의 안 받고 선의로 했다. 외형상 똑같은 행위인데 그게 범죄가 될 수 있고 범죄가 아니고 진짜 선의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나누는 지점이 어디냐면 동의, 성납, 허락. 그게 피해자가 성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서 범죄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동의 안 받은 선의의 수술 이런 건 있을 수 없죠.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칼로 째고 가위로 자르고 전기톱이나 절단기를 이용해서 적출해내는
그게 수술인데 네. 그걸 동의 안 받고 선의로 했다? 야만적이죠. 일단 10월 17일 날 수술 이후에 신해철님이 굉장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또 언론에 나온 것만 해도 최소한 2번 정도는 살릴 수 있었지 않나라는. 장유착 박리 수술이라고 해서 네. 이게 장이 안에서 뭐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유착이 되거든요. 네네. 그 유착된 거를 박리하는 거는 비교적 아주 안전한 수술 중에 하나였죠. 네. 그럼 당연히 살아나야 되는 수술인 거는 맞죠. 그거는 죽어야 되는 수술은 지구상에 없고 횡격막이라고 하는 절대로 죽기 전에는 절대로 뚫려서는 안 되는 거기에 구멍이 붕붕 그러면 그 구멍 뚫린 그 순간은 이미 사망 쪽으로 상당히 간 시점이에요. 수술하는 의사가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거를 이제 본인의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도를 하지 않았지 않냐 이런 의심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일반인도 그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 네네. 저는 이제 한평생 수술실에서 살아오고 사람 몸을 이제 어떤 칼이 들어가고 전기톱으로 자르고 이렇게 한 사람으로서 집도한 의사는 직관적으로 그 정체를 듣고 내가 어느 과정에서 했다라는 거 알죠. 그거 모르면은 집도한 게 아니죠 사실. 그런데 배 수술을 복부 수술을 했는데 흉통을 호소하죠. 굉장한 고통이 따르겠죠. 그러면 흉통을 호소하면 어디겠습니까? 그 통로가 생겼다는 거죠. 네네. 직감했겠죠. 그러면은 범죄 수술이 아니고 정상적인 수술을 하다가 내가 이 환자분 몸을 수술을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네. 당연히 살리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그렇지만 밝혀져서도 안 되는 상황이고 외부로 알려져서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직감할 수 있겠죠. 네.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고 저 사람이 자기 발로 병원을 나가겠다라고 하게끔 그걸 유도를 하자. 그 뒤에 알게 됐는데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더구만요. 그렇게 계속 있어라 강력한 진통제로만 계속 주니까 나가겠다고 할 때 아이고 좋다 하면서 내보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사망이 이제 사망됐다. 본인이 병원에서는 입원해 있으려 했는데 나가라고 해서 나가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내보냈다 이런 식으로 발뺌하게 되죠. 그래서 범죄 수술이 되는 게 왜 위험하냐면 처음부터 죽이려고 작정을 하지는 않아요. 수술 후에 진행 상황도 굉장히 미묘한 상황이 많거든요. 거기서 결코 환자를 위한 선택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은폐해야 될 게 많으니까. 본인이 자꾸 이제 퇴원을 하겠다고 이겨서 내보냈고 또 금식을 어겼다 뭐 심지어 이제 술을 마셨다 이런 주장까지 그 정도 고통이 있는 상황에서 술을 마신다는 건 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의 거기에 자꾸 놀아나면 말려드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작전에 그걸 노리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왜 구멍이 뚫려가지고 환자가 그렇게 흉통을 호소하는데 일반 개인 의원이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야, 이 자식아 왜 안 옮겼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네가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그 복강경 수술을 하고 했는데 갑자기 흉통을 호소한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예상을 못했냐. 그냥 그렇게 단호하게 그냥 거두절미하고 잘라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도둑질한 놈한테 왜 땀을 넘었냐, 남의 집에 왜 들어갔냐, 그걸로 끝이지. 거기서 뭘 짜지부리하게 뭐 변명 듣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신해철 씨 사건이나 우리 대이군 사건들이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수술실 안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이 사이코들이 저지르는 이 범죄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던 거예요. 이미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사망한 이 사건에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남겨준 사건들이거든요. 아주 소중한 자산들이거든요. 제가 그 아산병원의 진료 기록부를 봤어요. 수술 기록실을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응급실로 온 상황부터 착착착착착 신해철 씨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의료인이라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이미 99% 사망한 사람을 그래 보내놓고 99% 사망할 때까지 놔뒀다가 그 사이코들이 특징이다 그래 보시면 되죠. 말씀하신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권대희 사망 사건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기일이 하루 차이라는 게 10월 26일이에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 공통점을 저는 사실은 몰랐었어요. 그 신해철님 사건을 알게 된 거는 그때 사망하고 나서 한 2-3달 좀 지나서 저한테 진료 기록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이제 알게 됐고, 권대희군이라고 또 사망하게 된 거는 또 그 뒤로 또 2-3년 지나면서 알게 됐는데, 잠깐만 미리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제가 전화 드려서 오늘 좀 모셨거든요. 그 인사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이것도 신해철이 그 글 작품도 남기시고 그런